그 지난 챕터에서 했던 일들은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은 이 MT 메시지 시그널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MT가 있으면은 이걸 ADC를 거쳐 가지고 나오면 0101 뭐 이렇게 디지털 이제 부호가 나오는 거지. 이걸 이제 펄 쉐이핑을 통해서 이제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코사인 곱해야 되는데 코사인 곱해서 전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펄스를 우리가 어떻게 쉐이핑할 건지. 그러니까 0일 때는 어떻게 만들고 0일 때는 어떤 시그널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 0일 때는 이런 시그널을 만들고 1일 때는 뭐 이런 시그널을 만든다. 이런 것들 이거 펄스를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펄스를 만든다. 타임 도메인에서는 아무데나 만들면 되지.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게 펄스를 타임 도메인에서는 에서 고려할 바가 별로 없어. 고려할 게 별로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고려를 하느냐 하면 주로 주파수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고려한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돼. 타임이나 주파수가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게 실제로는 타임과 프리퀀시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주어진 문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이 주어진 문제가 뭐 0과 1을 바꾸는데 주어진 문제가 예를 들어서 1메가bps 우리가 뭐 어제 보니까 손흥민이 뭐 어제 토트넘하고 뭐 했는데 뭐 3대3으로 비겼더만 하여튼 뭐 전반에만 나왔다 들어가지고 하여튼 손흥민 경기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1메가bps를 보내야 되는데 1메가bps 데이터 레이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 뭐 손흥민 경기를 보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 방법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은 뭐냐 하면은 펄스 모양을 0과 1을 펄스 모양을 시간축에서 겹치지 않게 보내는 전송한다고. 그래서 이게 모양이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내가 퀴즈에서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오늘 이 첫 번째 문제가 이 말이라고. 1메가bps가 있는데 1메가bps의 전송률 요구하는 서비스가 있다. 펄스 모양이 시간축이 겹치지 않고 전송하는 게 이렇게 렉탱귤러나 아니면은 트라이앵귤러 아니면 코사인을 잘라낸 거, 트렁케이티드 시누소이달 펑션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타임 도메인에서 겹치지 않지. 그러니까 렉탱귤러 펄스 이렇게 되면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초 아니면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펄스 이것도 10-6승초 아니면 코사인인데 반 잘라서 하는 거 10-6승초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내도 괜찮아. 그래서 뭐 이게 렉탱귤러 1번 같으면 렉탱귤러 티어벌 마이너스 6승이니까 렉탱귤러는 10-6승에 싱크에 10-6승 F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밴드위스는 1MHz가 되는 거고 뭐 그다음 dB 다운이 뭐 한 13점 몇 dB라고 나왔어서 dB 다운이 뭐 이 계산하는 건 지금 좀 힘들고 한 13.6 dB 정도 됐어서 그다음 2번 펑션이 이제 이게 두 번째 트라이앵귤러 펄스 이건 뭐 간단하게 지난번에 했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2번 펑션은 이게 t 오버 이제 이게 10-6승추에 2 이렇게 정도 있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2분의 10-6승의 싱크 제곱에 2분의 10-6승 F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게 밴드위스가 2MHz가 된다고 했지. 근데 이게
dB 다운은 거의 한 26 dB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럼 세 번째로 트렁케이티드 코사인 펄스는 이게 코사인 파이 곱하기 10의 6승 t에다가 2파이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 파이지 이게 좀 코사인 파이 10의 6승 t에다가 렉탱귤러 10-6승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2분의 1에 2분의 10-6승분의 싱크의 10-6승의 f-2분의 10의 6승 플러스 싱크의 10-6승의 f 플러스 2의 10의 6승 이렇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밴드위스가 1.5 메가헤르츠 정도 되고 dB 다운이 뭐 이거는 좀 계산하기 좀 힘이 든데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 한 22 dB 정도 된다고 해서 뭐 이 위에 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밴드위스 이게 더 중요해. 밴드위스 이렇게 앞에서 했던 요 1메가 요 1메가헤르츠 이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 모두 다 우리가 사실은 요구하는 만큼 좋지 않다고. 이 다 좋지 않아. 뭐 어떤 특징들이 다 그렇게 막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게 이렇게 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나이키스트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지.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싱크 펑션을 사용한다고. 싱크 신호를 사용하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싱크 신호를 사용했을까? 왜 이런 거 그냥 파이나이트하게 딱딱 떨어지는 이거 말고 싱크 펑션이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이게 결과가 우리가 요구하는 이렇게 밴드위스도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시 요약하는 게 몇몇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지난 챕터에서 뭐 한 건지,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 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왜 만족스럽지 않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밴드위스도 좀 작고, 그다음 dB 다운도 큰 거. 그러니까 빨리 밴드위스는 작으면 이제 돈이 작게 드는 거고 dB 다운이 줄어들면 이제 옆에 거 침입하는 게 좀 작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다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스트가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나이키 이제 방법 2가 저는 이제 나이키스트가 제안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싱크 펑션을 쓰자는 거예요. 싱크 펑션을 쓰자고. 그래서 싱크에 10-6 아니 10-6승이 아니지 10의 6승 t 이렇게 뭐 또는 뭐 싱크에 t업을 10-6승 뭐 이렇게 좀 두 개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해보면은 10-6승에 렉탱귤러에 10의 6승 f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그 싱크 펑션을 이제 쓰자는 거야. 싱크 펑션을. 싱크를 왜 사용하느냐? 싱크는 이제 특징이 싱크 펑션이 타임 도메인에서 잘 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퍼진다고. 타임 도메인에서는 퍼진다고. 딱 10-6승만큼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막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이 ISI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 이게 이 말은 ISI가 발생한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싱크 펑션이 굉장히 좋은 건 싱크를 타임 도메인에서 싱크를 쓰게 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렉탱귤러가 되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굉장히 좋아.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렉탱귤러로 나타나는 요게 그러니까 싱크 펑션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안 좋지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너무나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딱 끊어지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여기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다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다. 왜? 밴드위스가 퍼지지 않고 딱 끊어지거든. 첫 번째로 밴드위스가 퍼지지 않고 이론적으로 dB 다운도 0이라고 무한대라고. 딱 끊어지기 때문에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렉탱귤러가 되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딱 끊어진다고. 뭐 옆에 뭐 무슨 퍼스트 널 밴드위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딱 끊어지잖아. 이렇게 이게 F가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0부터 이게 C-6승 뭐 이렇게 되잖아.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딱 끊어진다고. 여기서 이거보다 작은 건 1로 통과를 시키는 거고 아니면 0으로 통과시킨다고. 이게 다 끊어진다고. 굉장히 아이디얼한 거야. 아이디얼. 근데 문제는 뭐냐?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너무 싱크 펑션이 좋은데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는 ISI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도 이걸 뭐 좋다는 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했다고. 왜냐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너무 ISI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제안한 건 뭐냐?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ISI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1, 0, 1, 0이라는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낸다고. 1이라는 거 싱크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0이라는 걸 보내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좀 그림이 좀 그리기가 좀 약간 그런데 1이면 또 이렇게 싱크 펑션 이렇게 보내고 0이면은 이렇게 해서 뭐 보내고 이렇게 보낸다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막 겹쳐.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아까처럼 딱딱 이 앞에 우리가 썼던 이렇게 렉탱귤러나 트라이앵귤러나 아니면 싱크 여기 사인의 트렁케이티드 시누소이달 펑션처럼 딱딱 끊어지는 15만에서 6승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이게 넘어간다고. 이게 넘어간다고. 이게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ISI라고. ISI가 생긴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걸 썼던 이유는 밴드위스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너무나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참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ISI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ISI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ISI가 생기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다고. 실제로 ISI가 생긴다고. 옆에 그 넘어가기 때문에. but 그렇지만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샘플링 디시전을 내리는 그 순간 저쪽에서 내가 싱크 펑션을 보냈다라는 게 이런 싱크 펑션을 보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1이면 요걸 보내고 1이면 0이면은 뭐 요런 싱크 펑션을 보낸다라는 거. 이 싱크 펑션을 보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야? 0을 보내느냐 1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1이냐 1 또는 0을 디시전을 내려야 된다고. 이게 디시전 내리는 순간 결정을 내린다고. 그 순간에만 ISI가 없으면 된다라는 거.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ISI가 실제로는 ISI가 존재하는데 내가 그 말을 적은 거야. 이게 그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가 반드시 펄스의 싱크 펑션 모양이 시간축에서 ISI가 발생한다고. 이게 ISI가 발생하지만은 어떻게 해결했다고? 내가 디시전을 내리는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만 없으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원래 ISI가 있기는 한데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긴 한데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만 ISI가 없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만 ISI가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퍼져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던 요런 것들 뭐 보면은 이게 ISI가 실제로 요렇게 이게 만약에 1 여기는 1111을 보낸 거지. 1111이라는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서로 겹치지만 내가 디시전을 내리는 그 순간에는 옆에 거는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기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게 프랙티컬하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제 구현을 하려면 싱크를 보내는 게 문제라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구현을 한다 보면은 내가 이걸 정확하게 디시전을 내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가 시간을 딱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받는 측에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언제 디시전을 내려야 하는지, 언제 디시전을, 언제, 그러니까 TV마다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펄스가 하나씩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 디시전을 언젠가 내려야 된다고. 그 정확한 순간을 알아야 돼. 언제 디시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정확하게 대충 아는 거는 쉬운데 이 정확하게 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뭐라고 하냐면 이걸 타이밍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싱크로나이제이션. 우리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은 내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냐면은 저쪽 그 아날로그 통신 1학기 때 코사인을 곱해서 보낼 때 내가 코사인을 정확하게 곱해야 된다고 했거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프리퀀시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페이즈가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 타이밍도 들어가는 거야. 시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이로가 이걸 정확해야 돼.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정확해야 된다고. 근데 뭐 알겠지만은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만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수신기 구성하는 거 있잖아. 수신기 이게 뭐 구성해서 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통신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이게 수신기를 구성을 한다 이런 것들 리시버 단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코사인 곱해가지고 채널 복조하고 소스 복조하고 뭐 이런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쉽다고. 여기 나오는 부분은 쉬워. 여기 안 나오는 정확하게 곱해주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 정확하게 곱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정확하게 곱해주는 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굉장히 어려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좀 덜 정확하더라도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걸 이제 싱크 펑션을 그대로 쓰지 않고 좀 약간 변조하는 거야. 그래서 싱크 신호를 조금 변경한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싱크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싱크 펑션을 그래서 조금 변경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라고 그래.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라고 그러노.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싱크 펑션을 만약에 잘 생각해봐서 싱크 펑션이 이렇게 생겼죠. 타임 도면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고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렉탱귤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부분이 ISI가 생기는 거고 요 부분이 이제 옆에 심볼에 넘어가니까 ISI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작으면 ISI가 영향이 덜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꾼다고. 이걸 좀 약간 모양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게 좀 ISI가 되는 부분 이거 좀 작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바꾼다고 이 모양을. 그러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이렇게 좀 퍼져 이게 좀 퍼진다고 이게. 퍼진다고 이렇게 퍼진다고. 이게 아까 원래는 렉탱귤로가 딱 끊어지잖아. 이게 끊어지는데 끊어지지 않고 좀 이렇게 요만큼 좀 더 나가게 돼 있어. 이렇게 요 부분. 요런 부분을 얼만큼 원래보다 더 많이 나갔냐 이걸 롤오버 팩터라고 그래. 롤오버 팩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의 한 0.35 정도를 써. 실제로 0.35, 0.3에서 한 0.3에서 0.35 정도를 실제로 많이 쓰고 있다고. 우리 와이파이나 뭐 LTE나 이런 데서 대부분 요 정도 이 퍼져나가는 정도를 이렇게 쓰면은 요 ISI가 좀 줄어들거든. 그 이름을 왜 그러면 이건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라고 그러냐?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나면 싱크 펑션을 좀 변경해야 되는데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이게 실제로는 그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라는 게 그러니까 코사인에서 뭔가 좀 약간 변경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와. 좀 펑션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름을 레이저 코사인 필터라고 그러고 이거 좀 더 그러니까 싱크 펑션을 좀 변경해서 이게 싱크 펑션이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완벽한 건데 타임 도메인에서 이걸 넘어가다 보니까 ISI를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파수에서 좀 약간 손해를 보고
이걸 좀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요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펄스 모양을 시간축에 겹치지 않게 이게 타임 리미티드 된 거지. 이게 이렇게 썼는데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이키스트가 싱크 펑션을 사용해 보자. 근데 싱크 펑션은 문제가 있었죠. 그 전에 사람들이 바보라서 안 쓴 게 아니라고. 나이키스트만 뭐 천재라서 이걸 쓴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걸 안 쓴 게 아니라 싱크 펑션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 싱크 펑션이 왜 타임 도메인에서 퍼지기 때문에 ISI가 생기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집중했던 건 이 사람이 천재인 이유는 ISI가 생기지만은 어떻게 디시전 내리는 그 순간에는 ISI가 없으면 된다라고 판단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실제 구현을 하면은 이제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실제 구현을 하려면은 싱크 펑션을 이게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디시전 내리는 그 타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ISI가 없는데 실제로는 ISI가 존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금 싱크에서 좀 밴드위스를 좀 약간 포기하더라도 이걸 ISI가 좀 줄이는 방향으로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이제 뭐 이거 시행착오를 몇 번 해봐야지 이거는. 그래서 요 정도 해서 뭐 하는 거고 하여튼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 뭐 오늘 요거 뭐 퀴즈 어차피 다시 풀어야 되니까 요 다시 정리해서 뭐 하면 되고. 그 오늘부터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밴드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펄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낼 거냐, 0일 때 어떻게 보내고 1일 때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AWGN 얘기했지만은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디지털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AWGN이에요. AWGN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금. 안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보내면 되거든. 응? 데이터를 했었잖아. 우리가 아날로그하고 이게 디지털하고 다른 게 보면은 아날로그는 그 신호 자체를 보낸다고. 아날로그에서는 MT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신호 그 자체를 보내는 거야. 뭐 거기다 그냥 코사인 곱해서 보내잖아. 코사인 2파이 FCT를 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디지털은 어떻게 하냐? 디지털에서는 MT가 들어오면은 이걸 어떻게 ADC를 거쳐서 샘플링하고 퀀타이션 해서 0, 1, 0, 1, 뭐 1, 1, 뭐 이렇게 바꾼 다음에 펄 쉐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코사인을 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이 부분 ADC를 하고 이렇게 펄 쉐이핑까지 하는 이유 이게 다 뭐 때문에 다 하고 있다고. 이게 노이즈 때문이라고. 뭐 여기에서는 송신기에서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수신기에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날로그처럼 그 간단하게 송신기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뭐 때문이라고? 이준규 뭐 때문이라고? 이준규 노이즈 때문입니다. 그렇지. 노이즈 AWGN 뭐 노이즈를 하지 말고 AWGN이라 해. AWGN 뭐 노이즈인데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이니까 뭐 맞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노이즈 때문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ADC하고 뭐 펄 쉐이핑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잡다한 지식들이야. 그냥 잡다한 지식들이라고. 내가 주로 이제 뭐 잡다한 지식 그냥 뭐 알면 좋은데 뭐 몰라도 별 상관없는 그런 지식들. 그냥 뭐 알면 뭐 좋긴 한데 마치 뭐 내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뭐 비유를 들 때 이렇게 많이 비유를 들잖아. 어떻게 뭐 이거 배가 고파가지고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물론 뭐 맛도 좋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 내가 좀 뭐 당장 뭐 배가 고파서 뭐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짬뽕 먹느냐 짜장 먹느냐 빵을 먹느냐 아니면 그냥 뭐 공깃밥을 먹느냐 뭐 그게 내 인생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큰 관계 없어. 뭐 좋은 거 먹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별 관계가 없다고. 내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은. 근데 중요한 문제들, 내가 뭐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게 이제 이 이름이 AWJN이라고. 이거의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처리를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데, 가정을,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펄스 쉐이핑이 이게 뭐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 가정, 여기서부터 이번 장에서부터 가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펄스 쉐이핑을 우리가 렉탱귤로 이거 안 했잖아. 렉탱귤로 티업을 뭐 10은 마이너스 6승 뭐 이렇게 안 했잖아. 이게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뭐 싱크를 개조한, 변경한, 개조한, 뭐 변경한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라는 걸 썼어서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를 사용했는데, 이 AWGN 얘기를 할 때 실제로는 우리가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뭐 어디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 다 들어 있어. 이걸로 다 써. 실제로 렉탱귤러로 쓰지 않고 주파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 렉탱귤을 쓰게 되면 레이즈 필터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AWGN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레이즈 코사인 필터를 쓴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거든. 이걸 뭐 우리가 뭐 컨버전을 하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그냥 펄 쉐이핑, 실제로는 레이즈 코사인 필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가정하냐면은 그냥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게 0이면은 1이면은 뭐 이렇게 렉탱귤 펄스 쓰고, 0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렇게 렉탱귤 펄스를 쓴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제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여러분들 뭐 이어폰이나 이런데, 무선 이어폰 이런 데는 다 레이즈 코사인 필터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컨버전을 한다든지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걸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1이면 렉탱귤러를 쓰는 것처럼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뭐 레이즈 코사인 필터에 대해서, 아니 지난 시간에 레이즈 코사인 필터라고 해놓고 왜 싱크 펑션을 변경한 레이즈 코사인 필터 쓴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또 이거 쓰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어려워서 그래. 어려워서 이걸 그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이번 장부터는 이제는 레이즈 코사인 필터는 좀 잊어버리고, 그거는 그대로, 실제로는 펄스 쉐이핑을 할 때 레이즈 코사인 필터를 쓰지만은,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다 렉탱귤러 펄스를 쓰는 것처럼 해서 계산할 거야. 다 모든 게. 요걸 좀 일단 가정을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AWGN 하에서 이게 디테일 자본기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게 이제 바이폴라 NRG, 뭐 지난번에 1일 때는 이렇게 렉탱귤을 주고, 0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요게 바이폴라 NRG, 폴라 NRG라고 하기도 하고 뭐 바이폴라 NRG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똑같아. 그래서 요 NRG 신호에 어떻게 이걸 검출이라고 그래요. 검출. 그 신호를 보고 01, 01을 이게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1을 보냈구나.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0을 보냈구나라는 거. 요 디시전 내리는 거. 요걸 검출이라고 그래요. 뭐 디텍션, 디시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게 뭐냐면 매치드 필터라는 거. 뭐 어떤 필터인데, 매치드 필터.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정합 필터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를 좀 알아야 돼 이게. 이게 정합 필터, 매치드 필터라는 거. 이 뭐에 매치드가 뭐 맞다 이 말이거든. 뭐에 딱 맞다, 딱 알맞은 뭐 이런 말이거든. 뭐 옵티멀은 아닌데 매치드 뭐에 맞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딱 좀 매치드 됐다, 뭐 이게 뭐 맞수가 된다, 뭐 이런 말이야. 매치드 필터인데,
그 하여튼 요 메시드 필터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한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가 또 돼. 메시드 필터.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진 신호에 요것도 검출이야. 검출. 메시드 필터와 이제 이진 신호 0101을 어떻게 우리 검출을 하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거는 옵티멀. 뭐 옵티멀이라는 말은 알지. 뭐 최적의 수신기를 구성한다. 메시드 필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수신기 전체를 구성하는 거야. 그 안에 메시드 필터라는 게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 리시버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 뭐 코사인 곱하고 뭐 이거 뭐 펄 쉐이핑 뭐 해주고 막 이런 인테그럴 해주고 막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옵티멀한 거. 그러니까 옵티멀하다. 그러니까 최적이다. 최적. 최적이다. 그래서 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최적이다는 말, 뭐가 최고로 좋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 굉장히 사실은 뭐 말은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그걸 구성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어렵다고. 그래서 뭐 도대체 어떤 걸 최적이라 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최적이라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나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뭐 통신공학을 가르치는 데는 뭐 내가 뭐 어느 정도 뭐 옵티멀 하다고까지는 좀 힘들지만 서브 옵티멈 정도는 되는데 서브 옵티멈 뭐, 어, 뭐 다른 거 뭐 가르치는 데는 뭐 잘 모르다고 뭐 국문과에서 뭐 어떻게 뭐 무슨 시에 대해서 얘기해라고 그건 난 잘 몰라 진짜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게 된다고. 그 다음에 수신기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비트 오율이라는 거. 이건 비트 오율. 우리나라로 비트 오율이라고 그러고 이게 영어로는 BER이라고 그래. BER. BER. bit error rate. 이게 BER 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뭐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검출이라는 단어. 검출. 그는 옵티멈 리시버, 매치드 필터, 옵티멈 리시버, BER 이것도 여기에 비해서도 뭐 SNR 요 한 5가지 정도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좀 이따 SNR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여튼 요 한 5가지 정도 그러니까 이번 장을 통해서 이번 챕터가 강의 자료 강의 자료 5가 지금 가장 핵심이야. 지금 우리 디지털 통신의 가장 핵심이라고. 통신의 핵심을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좀 약간 서브였고, 물론 제일 처음에 했던 뭐 내가 뭐 가우시안 분포나 확률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여기서 써먹으려고 했던 거고, 여기 이제 몇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검출이다. 검출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 뭐 디텍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디시션이라고 그러고. 신호가 이게 들어왔을 때 1이라는 걸로 디시션 내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을 때 0이라는 거 디시션 내리는 거. 요걸 검출이라고 그래. 디텍션. 디시션. 첫 번째 좀 봅시다. 1번. 그다음에 2번. 이게 매치드 필터, 정합 필터. 이게 매치드 필터. 뭐에 딱 맞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좀 어려운데. 그다음에 이게 최적 수신기. 옵티멀 리시버. 뭐에 대해서 최적으로 만든다고. 수신기를 최적으로 만든다. 뭐 옵티멀이 어떤 관점에서 옵티멀 하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BER, 비트 오율. BER. 뭐 이게 BER은 좀 대문자로 많이 적어. BER. 이게 비트 에러 레이트. 그 다음에 5번째로 뭐 SNR이라는 거 신호대 잡음비. SNR이라고 그러는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요 강의 자료 5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디지털 통신의 핵심을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 태풍의 눈을 지나가고 있다고. 근데 이걸 알려면은 이 한 5가지 정도의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단어. 그래서 나도 그, 그 대학을 다닐 때나 뭐 이럴 때는
그 전자과를 하면서 그 어떤 단어들 있잖아. 단어 이런 것들은 뭐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뭐냐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이게 단어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뭐 전자과는 그냥 수식 잘 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들이 결국 핵심이야. 이 단어들 어떤 개념이야. 이게 개념, 이 개념 단어가 아니 핵심 뭐 개념이라고 개념들. 이번 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요 개념들 디텍션이 뭐냐 디션이 뭐냐 그다음 정화 필터가 도대체 뭐냐 그럼 최적의 수신기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다음에 피트 오일이 뭐냐 신호대 자원비가 뭐냐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이 디지털 통신이 뭔지 뭐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물론 여기 가장 핵심은 이게 바탕에 있는 건 이렇게 되는 거 뭐 디시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 AWGN이라는 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건데 이 바탕으로는 AWGN이라는 게 들어있어. AWGN이 바탕이 깔려 있다고. 깔려 있다고. 여기 AWGN이라는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하여튼 요 뭐 AWGN을 안다고 일단 가정하에서 요 한 5가지 정도 요 5가지 단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끝나고 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통해서 내가 계속 뭔가 막 수식을 막 설명을 할 텐데 그 수식에 빠지지 말고 수식은 뭐 나중에 정리해도 괜찮고 이 5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이번 장을 이 챕터 강의 자료 5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이 디지털 통신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 5가지가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뭐 전자과라 해서 수식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늘 한 번씩 얘기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공부를 잘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나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학생은 보면은 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 굉장히 뭐 시험 치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매일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머리에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나? 어? 라고 생각하는데 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끝나고 나서 있잖아.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걸 개념을 정리하는 거야. 이게 뭐 이번 시간에 뭘 배웠다라는 걸 정리를 계속 하라고.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끝나고 나서 이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수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끝나고 나서 수식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바로. 근데 이번 시간에 도대체 뭘 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뭐 이게 했던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뭐 지난 시간에 그래 보니까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 뭐 이렇게 렉탱귤러나 아니면은 뭐 트라이앵글 펄스나 아니면은 뭐 트렁케이티드 코사인 펄스를 보낼 때는 뭔가 밴드위스랑 그 다음에 뭐 DB 다운이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나이키스라는 사람이 뭔가 이거 뭐 싱크 펑션을 좀 ISI가 존재하지만은 디시전 내리는 그 순간에 ISI가 없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싱크 펑션을 가지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워낙 훌륭한 거기 때문에 렉탱귤러가 F로 나타나는 그럼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쭉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자꾸 연습을 해.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앉아가지고 수식을 풀려고 그러다. 수식을 외우려고 그러다. 이걸 막 이거는 뒷얘기라고. 이거는 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 도대체 이번 챕터에서 이번 장에서 뭘 했는지 뭐가 중요한지 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해야 돼. 말로. 이걸 해야 돼.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공부할 때 이렇게 이런 순서를 해야 된다. 말로 진짜 쭉 보고 이번 장에서 뭘 했는지 그 다음에 물론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식 같은 거 좀 풀어봐야지. 푼다, 뭐 유도한다, 이런 거 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는 거.
다시 말로 정리한다. 이런 순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 수식만 디립다 외워가지고 될 게 아니라고. 그리고 금방 다 잊어먹었거든. 나도 한 번씩 뭐 렉탱귤 아니 뭐냐 뭐 포리에 트랜스폼 내가 그렇게 포리에 트랜스폼 많이 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많이 하는데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 한 번씩 있어. 그 보면 되지 그거는. 근데 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포리에 트랜스폼을 왜 하는지, 포리에 트랜스폼 뭐 할 때 쓰는 건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포리에 트랜스폼과 뭐가 다른지 그런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수식은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수식을 자꾸 푸는 거에 대해서만 학생들이 자꾸 이제 뭐 뭔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중요한지 말로 설명해야 돼. 다시 말로 정리하는 거랑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게. 응? 요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뭐 너무 좀 내가 말이 많네. 그래서 검출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봅시다. 이게 검출하는 걸 봅시다. 그래서 바이너리 디시전 이제 바이너리 커뮤니케이션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걸 NRG에서 그러니까 있을 때 1일 때 1을 보낼 때 0부터 TB 사이에 0부터 이거는 이제 타임 리미트 되는 시그널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 타임 리미트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렉탱귤을 주로 렉탱귤로 펄스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안 좋은데 뭐 일단 우리가 보기에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하고 하는 거야. 0부터 TB 사이에 1이면은 A라는 거 보내고 0일 때는 0을 보내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유니폴라 에너지라고 그랬어. 유니폴라. 유니라는 건 하나만 있다라는 거. 하나. 폴라라는 건 극이란 말이야. 끝이 말이야. 끝. 하나만 끝이 있다고. 그러니까 A고 1이면 A고 0이면 0 이렇게 보내는 거야. 0일 때는 아무도 안 보내는 거지. 그렇게 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밑에 거는 1이면 A를 보내고 0이면 마이너스 A를 보내는 거. 반대를 보내는 거지. 이걸 바이폴라 아니면 그냥 폴라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폴라 바이폴라 바이폴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폴라라고 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요거 쓴다고 했지. 요거 요걸 많이 쓰는데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퀴즈도 내고 그랬었는데 펄스 비원조 여기서 나도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아유, 여기 있나? 나도 지금 헷갈린다 이게. 그 전이다. 잠깐만. 베스메트 이거 하면서 내가 제일 처음에 요 두 가지 요거 나눴잖아. 이게 유니폴라 에너지나 폴라 에너지, 이게 바이폴라 에너지인데 요 AB랑 CDEF랑 요걸 나눴잖아. 이거 나눈 거 요 뭐 우리가 CDEF는 뭐 밴드위스 성능이 안 좋아서 AB 중에 하나 쓴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하다 보면은 왜 A를 쓰지 않고 B라고 쓰느냐? 왜 A일 때 1일 때 0, 0일 때 아무것도 안 보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바이폴라 이걸 써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전에 뭐 노이즈 하면서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이면 이렇게 보내는 거. 그래서 요 바이폴라 요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어순 뭐 가정한다 이 말이잖아. 우리가 뭘 가정하는 거야? 우리가 AWGN 채널을 가정하는 AWGN 채널을 가정한다. AWGN.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기억해 놔야 돼. 어떻게 우리가 AWGN 그러니까 노이즈가 섞이는데 어떻게 된다고? A가 뭘 말하는 거라고? 뭘 말하는 거고? 네, 이동훈 A가 뭘 말하는 거야? A. 어디티브입니다. 그렇지. 어디티브라는 말이잖아. 어디티브. 더하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낸 신호야. 보낸 신호. 보낸 신호에 어떻게 메시지 노이즈가 더하기로 된다는 거야. 더하기로. 더하기로 된다고. 빼기는 사실 큰 상관없는데 곱하기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더하기로 된다고. 그래서 보낸 신호에다가 AWGN 노이즈가 더해져서 이게 수신 신호가 된다고. 수신 신호가 이게 보낸 신호에다가 노이즈가 이제 섞여져서 이제 이렇게 해서 원래는 보기에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면은
실제로는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1, 0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듯이 1 여기서 예를 들어서 1, 0, 0, 1, 0 요걸 지금 보낸 거네. 그러니까 실제 보냈으니까 st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1, 0, 0, 1, 0 요걸 지금 보낸 거라고. 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이게 st가. 그런데 이게 더하기가 노이즈가 섞여서 노이즈가 어떻게 된다고? 노이즈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뭐 자기 마음대로 섞인다고. 이거 뭐 어떻게 뭐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섞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RT는 어떻게 보인다?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우리 눈에 보인다고. 어? 우리 눈에 합해서 이렇게 보인다고. 여기서 뭐 근데 뭐 정확하게 그리기가 좀 힘이 드니까 그냥 뭐 대충 좀 이해하세요. 이게 뭐 요런 식으로 보인다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이 노이즈가 어떻게 섞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RT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RT를 보고 ST가 뭔지 그러니까 뭘 보냈는지 송신 측에서 뭘 보냈는지를 알아내는 게 요게 우리의 그거라고. 우리의 퀘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요거라고. RT를 보고 이거 수신기에서 수신 측에서 RT를 보고 ST가 뭔지 노이즈가 뭔지 모르겠고 우리가 노이즈를 알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쉬워진다고. 만약 우리가 NT에 대해서 노이즈에 대해서 대해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만약 우리가 NT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은 그러면 노이즈를 빼주면 되거든. 그럼 RT에다가 빼기 NT를 해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RT라는 게 ST에다가 더하기 NT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NT를 해주면 뭐가 돼? ST가 되는 거야. 그럼 보낸 신호를 그대로 알게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 할 게 없다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럼 이런 뭐 디지털 통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이 세상에는 디지털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렇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왜 또 갑자기 또 이상해. 내 목소리는 들리나? 이거 좀 내가 지금 적고 있는데 여기 나오네. 이 세상에 디지털이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이 세상에 디지털 이렇게 만약에 NT에 대해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뭐 컴퓨터나 뭐 노트북이나 뭐 그다음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거 디지털로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아날로그로 하면 돼.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근데 그걸 모른다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 알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이야. 이게 알 수 있다면은 이게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알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가정이라고.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우리가 대충 이제 짐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좀 이 노이즈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이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노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 정확하게 노이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우리가 뭐 아는 게 뭐 별로 없어. 사실은 알 수 없다. 정확히 알 수 없고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대충 아는 건 있어. 몇 가지 아는데 몇 가지 아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뭐냐면 expectation NT를 하게 되면은 이게 0이 된다는 거 알아. 에버리지 값이 0이야. 에버리지 값이 0이라는 거. 근데 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써먹을 데가 없어 이게. 뭐 에버리지 값이 0이라는 거. 다 더해주면은
뭐 0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게 뭐 그냥 에버리지라는 게 결국 뭐 노이즈가 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요게 이제 이게 이게 노이즈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잖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에 이제 내가 이거 할 때 이 화이트라는 거 AWGN에서 AWGN 이 화이트라는 말이 그때 무슨 말이었다고? 어? 노인아 노인아 없어? 화이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화이트하다는 거야 이게? 어떤 관점에서? 다 섞여서 0이 된다고. 다 섞여서 0이 되는 건 뭐 그냥 그건 화이트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화이트하다는 건 AWGN에서 이 화이트하다는 건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모든 주파수가 다 있다고. 주파수를 다 포함한다고. 모든 주파수를 포함한다는 얘기야. 모든 주파수가 다 있어서 이게 화이트하다라고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생각하면은 빛이 삼원색이 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빨파녹인가? 빨파노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다 있으면 우리가 하얗게 보이잖아. 그래서 모든 그 뭐 사실 빨갛게 보이는 뭐 빛이 뭐 빨갛게 보인다는 건 로우 프리퀀시를 말하는 거고 파랗게 보인다는 건 하이 프리퀀시를 말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모든 주파수를 다 포함한다는 건데 이걸 NT를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전에 얘기했었는데 NT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거 NT에 대해서 주파수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구하면 구할 수 있어 어떤 특정 순간에서 뭐 근데 이게 NF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컨스탄트하게 모든 주파수를 다 포함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렇게 되면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화이트하다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그럼 NT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하면 NF를 구할 수는 있는데 NT라는 게 잘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할 수도 없고 일단 그럼 특정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느냐 1번 구간을 잡느냐 아니면은 뭐 여기서부터 2번 구간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NF가 다 달라진다고 계속해서 달라진다고 이 구간에 따라서 이 풀의 트랜스폼 하는 구간에 따라서 그렇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할 수는 없잖아 실질적으로는 구간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 먼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 오토 콜레이션 펑션 그래서 오토 콜레이션 펑션을 요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NT하고 N의 T 플러스 타우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러니까 같은 노이즈인데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야. 시간차. 이건 T고 이건 T 플러스 타우. 타우만큼 시간차가 있는 거야. 같은 노이즈인데 시간차 타우가 있다고. 요거의 expectation을 구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고 그러고,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게 2분의 n0의 델타의 타우 이 시간 차이에서만 생긴다는 거 이게.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아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이번 장에서 풀려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 오토 콜리션 펑션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Rn의 타우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야. 오토 자기 거 콜레이션 뭐 이렇게 연관성 말하는 거죠.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고 그래. 노이즈의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고 그래. Rn 타우.
그게 이제 여기 된 거예요. 이게 요 그림이 이게 오토콜리션 펑션이고 노이즈의 오토콜리션 펑션이 된다. 이게 2분의 n0에 이게 델타 타우 이렇게 되겠지. 이게 타우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타우라는 게 이 노이즈 각각 자기 노이즈인데 시간차를 좀 준 거야. 그러니까 시간차가 됐을 때만 타우라는 시간차가 있을 때만 이게 델타 타우가 되니까 어떻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거 다 0이란 말이잖아. 델타 타우라는 건 0이라고. 언제만 0이 아니라고. 타우가 제로일 때만 0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NT하고 NT-T 플러스 타우하고 시간 차이가 자기 건데 자기 건데 좀 약간 시간 차이를 둬서 두 개를 이제 뭐 expectation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게 했을 때 타우라는 시간차가 없다라고. 타우가 0일 때만 어떤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타우가 0이라는 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같을 때만 뭔가 존재하고 아닐 때는 0이라는 거야. 그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RN의 타우가 2분의 N0의 델타 타우인데 이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면은 델타 타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돼? 타우에 대해서 델타 t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온다. 1. 그래서 이게 2분의 N0 이렇게 나온다. 이게 우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SNF라고 해서 이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여기 적읍시다. 스펙트럴. 이게 새로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네.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약간 이게 이제 이게 파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내가 여러분들이 뭐 이거 이게 좀 약간 처음에는 좀 너무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AWG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 요 AWGN이 이게 프로세스일 때 요거만 알면 돼요. 요 오토 콜리전 펑션이 이게 2분의 n0의 델타 타워가 된다라는 거. 2분의 n0라는 것은 상수야. 이거는 상수라고 상수. 예, 상수라고 어떤 값이야. 어떤 값. 이건 뭐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어떤 상수라고. 내가 안테나하고 뭐 이 수신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 노이즈가 달라지거든. 그게 이제 섞이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요걸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노이즈 파워를 뭐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이번에 N0에 뭐 델타 타워 요거만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만 일단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요게 이렇게 뭐 된다라는 거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2분의 N0가 이렇게 컨스탄트 하게 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이트 하다로 그런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이트 하다고 그런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컨스탄트하게 나온다고. 근데 주파수 도메인에 컨스탄트하게 나온다라는 게 이게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게 뭐 이 컨스탄트하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건 expectation nt하고 곱하기 n의 t 플러스 타우 뭐 t 마이너스 타우 해도 괜찮아. 두 개 똑같아.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차이 타우만큼의 차이를 했을 때 expectation을 구한 거가 이게 이 오토 콜레이션 펑션인데 이게 2분의 n0의 델타 타우가 된다라는 거. 요거만 일단 알고 있어요. 요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일단 요건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래서 노이즈가 섞인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노이즈가 수신기에 노이즈가 섞인다. 근데 노이즈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노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오토 콜리전 펑션하고 뭐 이거 뭐 똑같은 얘기가 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안다고 하는데 이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화이트하다라는 건 이게 컨스탄트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런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수신기를 이제 구성한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수신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옵티멀한 수신기를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수신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하나씩 밟아가면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걸 잘 보면은 이게 수신기인데 안테나에서 딱 이게 안테나 이게 안테나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RT라는 게 여기서 RT라는 게
결국 보낸 시그널에다가 이제 노이즈가 더해져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지. ST 더하기 NT. 수식적으로는 ST 더하기 NT가 돼서 들어온다고. RT가. 그래서 안테나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1이면은 뭐 요런 신호가 들어온다. 0이면 이렇게 신호가 들어온다. 뭐 노이즈가 섞이면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들어오겠지. 얘기지. 뭐 이렇게 들어온다. 신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 신호 자체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게 들어오면 1이 들어왔다. 0이 들어왔다. 난 그것만 알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게 0초부터 0초부터 이게 TV 사이에 이게 위에 것처럼 1번이 들어오면은 1이 들어왔다. 2번이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제 0이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내리잖아. 그 판단만 내리면 된다고. 그 1번에 뭐 5V로 들어왔다, 3V로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는 5V로 들어왔으면은 1을 보냈구나. 마이너스 5V로 보냈으면 0을 보냈구나라는 그 정보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데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걸 만약에 수신기를 하는데 수신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가장 심플리스트 가장 간단한 거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돼요. 가장 간단한 심플리스트니까 가장이 들어겠지. 최상이니까 간단한 거 중에 가장 간단한 수신기지. 이건 뭐 옵티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심플리스트 리시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오는 거에서 이제 뭐 디시를 내려서 0이냐 1이냐 판단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들어온 시그널에서 어떤 특정 순간에 특정 순간에 0부터 이 T0는 0부터 T0라는 건 TV 사이에 이제 어떤 일정한 순간에 디시를 내려서 그 값이 어떻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값을 내서 그게 뭐보다 크면은 뭐 0보다 더 크면은 여기 제로 에타 이 에타라고 그러는데 이 에타 이 그리스 문자 이것도 문자인데 주로 0이 들어가. 우리 할 때는 대부분 다 0이야.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어떤 값이 0이면 0보다 크면은 1이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판단한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보세요. 1이면은 지금 우리가 1이면은 아까 ADC를 거쳐가지고 1이면은 뭘 보낸다고 했다고? 1이면 이게 보내는 거잖아. 이게 ST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0이면은 요런 걸 보낸다고. 그럼 요게 이제 여기에다가 노이즈가 섞이지. NT가 섞이는 거지. NT가 섞이게 되는데 NT가 섞이게 되면 NT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게 섞였다. 1을 들어왔다. 이렇게 될 때 보면은 노이즈가 섞였으니까 1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요런 게 들어온 거고 0이 들어왔다 하면은 이런 게 들어올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DC를 내려야 한다고. 이거는 송신기고 이거는 송신 파트고 이거는 송신기. 노이즈가 섞이는 건 우리가 이름을 채널이라고 그런다고. 채널 노이즈가 섞이는 거. 물론 안테나 들어온 안테나에서 뭐 섞이긴 한데 뭐 그까지 해서 이 채널이라고 그러고 채널이라고. 이쪽 이렇게 들어온 걸 이제 디션 내리는 거 이걸 수신기라고 그런다고. 수신기에서 이걸 이제 0이냐 1이냐를 디션 내려야 되는데 잘 생각하면은 이게 뭐 잘 봅시다. 이걸 가장 간단하게 알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특정 순간 이거 0부터 TV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0부터 TV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0부터 TV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TV 사이에 존재하는데 수신기 이렇게 돼 있고 그 TV 사이에 존재하는데 아무 점이나 잡는 거야. 이게 TV를 T0라는 거 샘플을 가져오는데 0부터 TV 사이에 아무 점이나 T0를 요 자리에 아무 데나 잡는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이거 잡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이게 이거 뭐 예를 들어 5V로 들어왔다. 5V 마이너스 5V 들어왔으면 노이즈가 5V에다가 더하기 노이즈 어떤 값이 섞이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마이너스 1.5가 섞였다. 뭐 이렇게 되면은 3.5 될 거 아니야. 0보다 크니까 이게 1로 디션 내릴 수 있다고. 아니면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5V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노이즈가 있어 1.5가 섞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6.5니까 0보다 작으니까 이거 0으로 디션 내린다고. 0으로. 이거는 0보다 크니까 1로 디션 내리는 거. 이렇게 하면은 딱 디시전 내리면 좋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뭐 이거 할 필요 없다고.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뭐 옵티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런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딱 이렇게 뭐 디시전 내리는 그 순간에 메이크 디시전 내리는 딱 그 순간에 어떤 딱 잡아서 이게 딱 디시전 내리 요 0부터 TV 사이에 노이즈가 들어오니까 이 값 잡아서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제일 간단하다고. 그래서 옵티멀 이제 샘플링 요 딱 그러면은 이 T0를 어떻게 잡을 거냐? 여기 잡을 거냐? 여기 잡을 거냐? 이 잡는 순간에 따라 다 다를 거고. 이 옵티멀링 이 샘플링은 ADC 할 때 샘플링하고 좀 달라. 이건 디시전 하는 그 디시전 내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야. 1번을 잡을 거냐, 2번을 잡을 거냐, 3번을 잡을 거냐, 4번을 잡을 거냐, 5번 잡을 거냐, 6번 잡을 거냐 이렇게 지금 어떤 순간을 잡을 거냐 0부터 TV 사이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을 디시전 스레시홀드라고 그래. 스레시홀드 어떤 결정되는 어떤 그 값보다 더 크면은 뭐 1을 하고 그보다 작으면 0으로 디시전을 내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뭐라고 이거 내가 뭐 얘기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수능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 수능을 한 번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 한 번 보지 않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내가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서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내 인생을 결정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번 결정으로 만약에 내 인생이 만약에 결정돼 버린다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노이즈가 섞였는데 노이즈가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 노이즈가 섞였는데 이게 한번 이상하게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뭐 확률적으로 보면 이런 거 있을 수도. 내가 하필이면은 디시를 내는 게 여기서 잡았다 이거. 그럼 이거 0보다 작은 거거든. 이렇게 내리면은. 작잖아 이거. 디시 내리면은 이거 0보다 작거든. 이렇게 돼버리면은 에러가 생긴다고. 이러면 0보다 작으니까. 이런 디시를 내리는 포인트 노이즈가 탁 튄다라고 그래. 이게 노이즈가 튀어버린다고. 어느 순간 이게 막 갑자기 막 이상하게 튀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한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날 운이 안 좋아서 뭐 시험을 쳤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내 인생을 계속 결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뭐 에버리징 하려면은 결국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은 여러 번 시험을 보면 된다고. 여러 번 샘플링 하면 돼. 여러 번 샘플링을 여러 번 해서 한다고. 그 샘플링 한 걸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더 많이 하면 많이 한 걸 더 썸을 해보면은 샘플링 한 걸 썸을 해보면은 썸을 많이 하면 순간적인 노이즈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지. 줄어든다고. 이게 순간적인 노이즈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제일 간단한데 그냥 들어오는 거에서 바로 0부터 TV 사이에 아무거나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거 하면 좋은데 이러면은 노이즈가 튈 때가 문제가 되는 게가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 거야. 그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쭉 할 내용들인데 그래서 뭐 오늘 할 내용은 뭐 크게 내용이 없으니까 숙제는 일단 퀴즈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정리한 거네. 이번 시간 앞에 다 했었어. 퀴즈 다시 풀기라는 게 퀴즈만 다시 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장이지, 지난 챕터. 다시 정리하는 거. 내가 어차피 이번 시간에 다 했었어. 그거 다시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이게 내가 다섯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섯 가지 이 큰 거 요게 강의 자료 5의 디테일 핵심 요 개념들 한번 쭉 적어 보세요. 개념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심플리스트 리시버 그리고 이걸 그림 그리기다. 예, 리시버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설명하기 어떻게 디시전 하는지 어떻게 디시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0과 1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이게 오늘 숙제이고 그리고 내가 원래 뭐 이번 주 아니 개념 단어 일단 뭐 개념 단어만 지금 탁탁 뭐 5가지 이렇게 뭐 좀 찾아봐 이거 좀 아이고 이거 뭐 이게 네이버나 이런 게 적기만 하면 그냥 5가지 딱 단어만 딱 적어놓고 이거 끝나버리겠네 보니까 적고 적고 좀 찾아봐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위키피디아 찾아서 좀 적어봐. 이렇게 좀 적어서 좀 해보세요. 이거 뭐 5가지 개념 적어보라니까 딱 단어만 딱딱딱 적을 걸 가능성이 좀 높네. 좀 찾아보세요 이거.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적으면서 외워야 돼 이걸 어느 정도 외워야 된다. 이걸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 하고 그다음 내가 원래 이번 주 수요일 날 내가 수업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혹시 이번 주 시험 많이 쳐? 시험 몇 개 정도 치는 거야? 2개 시험 본다고? 뭐 다른 사람들 서영원 교수님, 5개 봅니다. 5개 본다고? 네, 뭘 도대체 5개나 봐 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내가 어차피 내가 시험을 안 볼 거야. 시험은 안 보는데 나는 대면 시험만 보려고 그러거든. 이걸 시험도 안 보는데 괜히 또 이거 뭐 진도도 안 나오고 그럴까 봐. 근데 모르겠네 이거. 근데 뭐 그러면은 이거 원래 계획대로 그러면 이번 주는 수업은 내가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뭐 하여튼 좀 시험 치기 전에 내가 다시 정리해 주는 시간으로 뭐 시간 외에 다시 또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수업은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뭐 요 숙제는 뭐 수요일까지 하고 하여튼 뭐. 그래 뭐 혹시 질문 있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없으면은 질문 혹시 있나? 없으면은 그만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